한국에 수학여행 온 중학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이 최고라고 믿었던 학생들이 인천공항에서 진실을 보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일본 언론도 난리가 났고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인천공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쿠라이 미오입니다. 오늘 제가 한국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는 도쿄의 명문사립중학교 3학년생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친구들에게 한국은 일본 덕분에 발전한 나라라고 비아냥거렸죠. 우리가 없었으면 한국은 지금도 가난할 거야. 이런 말을 항상 하던 아이였죠. 학교에서 한류에 빠진 친구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무시했어요. K-팝은 그저 일본 음악을 따라한 거라고 했죠. 한국 드라마는 일본 드라마의 복사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지만 그때의 제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한국은 아직 일본만큼 선진국이 아니잖아.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친구들은 한숨을 쉬며 저를 피했죠. 하지만 전 아버지의 가르침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일본 대기업의 임원으로 매일 저녁 식사 시간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오, 기억해. 한국은 우리 일본이 없었으면 지금도 후진국이었을 거야.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해. 아버지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항상 조용히 젓가락질을 멈추셨다는 점입니다. 당시엔 눈치채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그 침묵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던 거죠.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였어요. 거실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죠. 호기심에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어머니가 노트북으로 뭔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한국어 대사와 일본어 자막이 보였어요.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놀라운 건 어머니의 표정이었어요. 눈물을 흘리시며 화면을 보고 계셨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항상 차분하고 조용하던 어머니가 왜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울고 계신 걸까요? 엄마. 제 목소리에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셨어요. 노트북을 급하게 닫으시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셨죠. 미오, 아직 안 잤구나. 뭐 필요한 거라도 있니? 아니요, 화장실에 가려고요. 엄마, 방금 한국 드라마 보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억지로 웃으시며 대답하셨죠. 아, 그냥. 요즘 인기 있다길래 한번 봤어. 생각보다 재미있더라.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니의 눈빛에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마치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느낌을 안고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학교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중요한 발표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번 3학년 수학여행은 한국의 서울로 결정되었습니다. 교실이 순간 술렁였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기뻐했지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었죠. 한국이라니요? 내가 그토록 무시하던 그곳에 간다고요? 선생님, 왜 하필 한국인가요? 다른 곳도 많잖아요. 제가 손을 번쩍 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죠. 미오, 이웃나라의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 특히 요즘처럼 세계화 시대에는 더욱 그렇지. 게다가 한국은 안전하고 문화적으로도 배울 점이 많은 나라야. 교실에서 몇몇 친구들이 저를 쳐다보며 키득거렸어요. 그들은 제가 평소에 한국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수학여행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을 걱정했지만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괜찮아, 미오 직접 가서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이 말씀에 저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평소 한국을 비판하던 아버지가 왜 이렇게 쉽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의아했지만 반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안도했죠. 출국 전날 밤 짐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조용히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긴장된 모습이었어요. 미오, 이걸 가져가렴. 봉투를 열어보니 낯선 주소가 적힌 쪽지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어딘가를 가리키는 주소였어요. 주소 밑에는 작은 글씨로 꼭 혼자 가볼 것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뭐예요? 어머니는 심호흡을 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꼭 가봐야 해.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진실이요? 무슨 진실인데요?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그저 미소만 지으셨죠. 직접 가서 확인해봐.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한국을 경험해보렴. 호기심과 불안함이 뒤섞여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주신 봉투 속 주소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이라는 곳이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서울의 전통 가옥들이 모여있는 지역이더라고요. 왜 어머니는 제게 이곳을 방문하라고 하셨을까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첫 번째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공항이 너무 넓고 깨끗했거든요. 도쿄의 나리타 공항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죠. 이게 제가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의 모습인가요? 와, 이 로봇 봐. 질문하면 대답해준대. 친구 유키의 외침에 고개를 돌리니 안내 로봇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로봇은 일본어로 인사하더니 공항 안내를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까지 자유자재로 전환하며 다른 관광객들과도 대화하고 있었죠. 이게 가능해?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공항철도에 탑승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열차가 너무 깨끗하고 조용했거든요. 일본의 전철도 깨끗하지만 이곳은 마치 새 차를 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아버지가 말씀하신 후진국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평생 믿어왔던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적 있나요? 서울 시내에 도착해서 호텔에 짐을 풀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은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분위기였죠. 높은 빌딩들 사이로 전통 한옥의 기와지붕이 보이는 모습이 독특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 일행은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웅장한 궁궐 건축물에 압도되었어요. 일본 성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조선 왕조의 법궁이었던 경복궁입니다. 1395년에 처음 지어졌고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궁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죠. 그런데 갑자기 가이드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제 명성황후가 일본군에 의해 시해된 건천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명성황후? 일본군? 학교에서 배운 적 없는 이야기였어요. 다른 일본 친구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1895년 일본군은 궁중에 침입해 명성황후를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일 관계의 아픈 역사 중 하나입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일본 학교에서는 왜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아는 역사가 전부가 아니었던 걸까요? 경복궁 투어가 끝날 무렵 낯선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차림의 한국인이었어요. 사쿠라이 미호님 맞으신가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제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하루카님의 부탁으로 왔어요. 하루카? 그건 제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어머니를 알고 있는 거죠? 어머님께서 이 봉투를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작은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안에는 또 다른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11번지. 봉투에는 짧은 메모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마이너스 엄마. 누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도현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어요. 직접 가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이 되실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수수께끼 같았죠. 저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내일은 어떤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한국에서의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설렘과 불안함을 안고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이도현 씨를 만나 북촌 한옥마을로 향하는 날이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그를 기다리며 어제 받은 봉투를 다시 확인했죠. 어머니의 글씨체로 쓰인 주소가 제 손을 떨리게 했습니다. 미호 씨, 기다리셨나요? 고개를 들어보니 이도현 씨가 미소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단정한 차림새에 친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네, 방금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 어머니를 아시는 거죠? 이 질문이 가장 궁금했거든요. 이도현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가는 길에 설명해 드릴게요. 꽤 긴 이야기거든요. 택시에 올라타자 이도현 씨가 운전기사에게 북촌 한옥마을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죠. 깨끗한 거리, 세련된 건물들, 곳곳에 있는 공원들. 일본 미디어에서 그려진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미호 씨, 어머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도현 씨의 질문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제 어머니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는 조용하고 차분하신 분이에요. 아버지를 많이 따르시고 집안일을 완벽하게 하시죠. 일본 전통 요리도 잘하시고 말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정작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꿈을 가졌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이도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루카 선생님. 아니, 미호 씨의 어머님은 제 은사님이셨어요. 은사님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답니다. 네, 약 20년 전 하루카 선생님은 고려대학교에서 일본 문학을 가르치셨어요. 저는 선생님의 학생이었죠.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서 교수였다고요? 그것도 일본 문학을? 이건 제가 알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말이 안 돼요. 어머니는 일본인이시잖아요. 이도현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죠. 미호 씨, 이제 곧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제가 더 말하기보다는 직접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택시는 북촌 한옥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전통 한옥들이 언덕을 따라 늘어서 있는 모습이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느낌을 주었죠.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이도현 씨는 이 지역의 역사와 한옥 건축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곳의 한옥들은 대부분 100년이 넘었어요. 조선시대 양반들이 살던 집이죠. 지금은 관광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어요. 골목을 몇 번 돌아 작은 한옥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위에는 11번지라고 적힌 작은 표지판이 있었죠.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도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곳이에요. 준비되셨나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도현 씨가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죠. 문 앞에는 한복을 입은 노부인이 서 계셨습니다.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하고 생기가 넘쳤어요. 노부인은 저를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드디어 널 만나는구나. 내 손녀야. 손녀라고요? 제가 이 노부인의 손녀라니? 혼란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눈빛이 어딘가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 같은. 노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따뜻했죠. 하루카의 딸. 정말 하루카를 닮았구나. 이도현 씨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호 씨, 이분은 정순자 여사님이세요. 미호 씨의 외할머니십니다. 외할머니요? 그 말은 제 어머니가. 그럼 어머니는 한국인이신가요?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통한 것 같았어요. 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 하루카. 원래 이름은 정하루야. 내 딸이지.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도현 씨가 재빨리 저를 부축해 주었죠. 들어오렴. 미호야, 오랜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할머니의 따뜻한 손에 이끌려 한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통적인 방 안에는 낮은 상이 차려져 있었고 떡과 차가 준비되어 있었죠. 마치 저의 방문을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앉자마자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셨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젊은 시절의 어머니 사진이 나왔죠.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정하루 고려대학교 졸업식이라고 한글로 적혀 있었어요. 이게 정말 어머니신가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내 엄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일본학 학자였단다.
일본 문학과 문화를 연구하고 가르쳤지. 이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제 정체성,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한옥에서 차를 마시며 어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던 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정하루, 그것이 어머니의 본명이었습니다. 서울 출신의 한국인이었고 고려대학교에서 일본 문학을 전공한 수석 졸업생이었다고 해요. 내 어머니는 일본 문학에 푹 빠져 있었단다. 특히 나스메 소세키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작품을 좋아했지. 할머니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왜 일본으로 가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교환학생으로 도쿄대학교에 갔었어. 거기서 내 아버지를 만났지. 두 사람은 서로 깊이 사랑했단다. 이야기를 들으며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울던 이유, 아버지가 한국을 비판할 때마다 침묵하던 이유.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내 할아버지 즉 아버지의 아버지는 한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이지 못했어. 당신은 지금보다 더 한일 관계가 안 좋았거든. 결국 내 어머니는 선택해야 했어. 결국 하루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본으로 떠났어. 이름도 사쿠라이 하루카로 바꾸고 한국인이라는 사실도 숨긴 채로 말이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넘게 딸을 만나지 못했단다. 그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죠. 그럼 저는 반은 한국인인가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단다. 너는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피를 모두 가진 특별한 아이야. 이도현 씨는 차분히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카 선생님이 미호 씨를 이곳에 보낸 거예요. 이제는 진실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할머니가 또 다른 사진첩을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죠. 한강에서 놀던 모습, 교복을 입고 웃던 모습, 대학 캠퍼스에서 책을 읽던 모습. 제가 전혀 몰랐던 어머니의 삶이었습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이도현 씨가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대학에서 강의하는 모습이었어요. 하루카 선생님은 우리 학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수님이셨어요. 학생들 모두가 선생님을 존경했죠. 그 말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았던 어머니가 사실은 이렇게 빛나는 사람이었다니. 미호야, 이것도 있단다. 할머니가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열어보니 반짝이는 빛이 팔찌가 들어있었죠. 이건 내 어머니의 것이었어. 일본으로 떠날 때 두고 간 거란다. 이제 네가 가져가렴. 팔찌를 손목에 차니 이상하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제 것이었던 것처럼요. 한옥에서 나와 서울거리를 걸으며 새로운 눈으로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제 어머니의 고향이자 제 뿌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미호 씨, 이제 어떤 느낌이세요? 이도현 씨가 물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끝에 대답했습니다.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에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조용하고 슬퍼 보였는지 이제 이해가 돼요. 이도현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저와 함께 강남에 가보실래요? 하루카 선생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알고 싶었으니까요. 다음 날 강남의 현대적인 빌딩 숲속에 있는 한 회사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글로벌 한류 콘텐츠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여기가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이도현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류 콘텐츠를 전 세계에 알리는 회사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은 한국 드라마, K-팝, 영화에 관한 자료들을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와 열정이 넘쳤습니다. 여기서 무얼 보여주시려는 건가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도현 씨는 작은 회의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권의 책과 논문이 놓여 있었죠. 이것들은 모두 하루카 선생님의 작품이에요. 한국과 일본 문화의 연결점에 관한 연구들이죠. 책들을 펼쳐보니 어머니의 이름으로 출판된 연구 논문들이었습니다.
한일 문학의 교차점, 현대 일본 문학에 나타난 한국의 영향, 두 나라를 잇는 문화적 다리. 모두 어머니가 쓰신 것들이었죠. 어머니가 이런 연구를 하셨다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네, 하루카 선생님은 일본으로 가시기 전까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일본학 학자였어요. 특히 양국의 문화적 연결고리를 찾는 데 평생을 바치셨죠. 이도현 씨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면서도 두 나라를 잇는 연구를 계속했다는 사실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회사가 지금 하는 일도 사실 하루카 선생님의 비전에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선생님의 꿈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도시를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되었죠. 이곳은 제가 무시하고 얕봤던 그저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제 어머니의 꿈과 열정이 시작된 곳이자 제 뿌리의 반쪽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기분이었죠.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 특히 한국에 대한 생각들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왜 저에게 진실을 말씀해주지 않으셨을까? 중얼거리며 뒤척이다 결국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젊은 시절 한복을 입고 웃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서서히 제가 알던 조용한 일본 주부의 모습으로 변해갔죠. 다음 날 아침 학교 일정으로 독립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반 친구들은 여전히 한국을 관광지로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이곳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록한 곳입니다. 가이드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일본에서는 결코 배우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들이 눈앞에 펼쳐졌죠. 3.1운동, 독립군의 활약, 그리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이 모든 것이 일본 교과서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많은 한국인들이 강제로 일본의 노동자로 끌려갔고 여성들은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내용을 배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를 도왔다는 식으로 배웠죠. 그런데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은 왜 이렇게 다를까? 전시관 구석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한국이 일본 덕분에 발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본 역사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독립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죠. 갑자기 일본에 계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고 일본인 남편 옆에서 한국에 대한 편견 섞인 말을 들으며 살아야 했던 그 고통이 느껴졌어요. 미호, 괜찮아? 고개를 들어보니 반 친구 유키가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응. 그냥 생각할 게 많아서. 무슨 생각? 너 요즘 이상해. 한국에 오기 전까진 항상 한국을 까더니 이제는 뭔가 달라 보여. 유키의 말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친구들에게 제 정체성에 대해 말해야 할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먼저 저 자신이 이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여야 했으니까요. 그냥 직접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어. 우리가 알던 것과 다른 점이 많더라고. 유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어. 인천공항은 나리타보다 훨씬 좋더라.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편안함도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북촌 한옥마을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외할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었거든요. 서울의 거리는 생각보다 훨씬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들었던 한국에 대한 이야기와는 너무 달랐죠. 지하철은 깨끗하고 편리했으며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특히 길을 물었을 때 한 아주머니는 제가 일본인임을 알고도 매우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일본에서 왔다고? 정말 한국어 잘하네. 북촌은 저쪽으로 쭉 가면 돼. 북촌에 도착해 할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죠. 미호야, 또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단다. 할머니는 마치 제가 자주 오던 손녀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해주셨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 어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었나요? 젊었을 때요. 할머니는 차를 내오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내 어머니는 아주 똑똑하고 용기 있는 아이였어. 어릴 때부터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았지. 다른 아이들이 미국이나 유럽을 동경할 때 하루는 일본 문학에 푹 빠져 있었단다. 할머니는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내셨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이었죠. 이건 하루가 대학생 때 쓴 일기야. 내게 읽어줄게. 할머니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시더니 한 부분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도쿄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합격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일본에 갈 수 있게 되었다. 나스메 소세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진정한 일본 문학의 정수를 배울 수 있겠지. 하지만 어머니는 걱정하신다. 한국과 일본의 아픈 역사 때문에. 하지만 나는 문화로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다. 어머니의 글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진정으로 두 나라의 화해를 꿈꿨던 거였군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아버지를 만나신 거예요? 할머니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도쿄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던 중이었지. 내 아버지는 하루의 일본어 실력에 감탄했고 문학토론 모임에서 자주 만났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렸고 사랑에 빠졌지. 그런데 왜 어머니는 한국인이라는 걸 숨기셔야 했나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쿠라이 가문은 매우 보수적이었단다. 특히 내 할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는 외국인, 특히 한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 내 아버지는 가족과 하루 사이에서 고민했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국 하루가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했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학자로서의 경력, 심지어 가족까지. 오직 사랑을 위해서.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희생을 하셨다니. 그래서 어머니는 사쿠라이 하루카가 되신 거군요. 그렇단다. 내 출생증명서에도 어머니는 일본인으로 되어 있지. 법적으로도 모든 흔적을 지웠단다. 그럼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는 걸?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론이지. 내 아버지는 알았어. 하지만 가족을 위해, 특히 내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지. 그리고 그 비밀은 계속 유지되었단다. 그때 할머니가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날 밤에 남긴 거야. 너에게 주라고 했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어머니의 대학 졸업장과 함께 손으로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에게. 목이 메어 더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부드럽게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나중에 차분히 읽어보렴. 내 어머니는 언젠가 너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 했어. 그래서 이번 여행을 계획하신 거란다.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보니 어머니였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호, 할머니 만났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한국어 억양이 살짝 느껴졌어요. 네, 어머니. 지금 할머니 집에 있어요.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미호.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 괜찮아요, 어머니. 이해해요. 정말 이해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껏 어머니에게 한 모든 말들, 한국을 비난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죠. 어머니가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국에 대해 무시했을 때 많이 아프셨죠?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았어, 미호. 네가 모르는 상황에서 한 말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네가 진실을 알았으면 해서. 네, 어머니. 이제 알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강인하신 어머니를 둬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옆에서 저를 안아주셨죠. 그때 문득 어머니가 평생 간직해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숨겨야 했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네가 알아야 할 건 이것뿐이란다. 너는 두 나라의 피를 가진 특별한 아이야.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렴.
네가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을 거야. 할머니 집을 나서면서 이제 저는 제 자신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저 일본인 중학생이 아니었어요. 저는 두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모두 품고 있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이제는 이 도시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 DNA 깊숙이 이곳을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의 고향, 그리고 이제는 제 고향이기도 한 이 도시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 집에서 나와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난 것 같았어요. 제 정체성, 가족의 역사, 그리고 어머니의 희생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날 호텔 방에 앉아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이제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마치 고향의 풍경처럼 편안하게 다가왔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내일 도쿄로 돌아가요. 그래. 어땠니, 한국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할머니도 만났고 이도현 씨도 만났고 어머니의 모든 것을 알게 됐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죠. 미안해, 미호.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이해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머니, 귀국하면 아버지에게도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숨겨온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우셨겠죠. 그래도 괜찮을까? 네,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는 알아야 해요. 우리 가족이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은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뿌리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눈은 불안함과 기대감으로 가득했고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거실에 앉아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를 만난 일, 어머니의 과거, 그리고 제가 느낀 변화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아버지,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발전된 기술, 아름다운 문화, 친절한 사람들.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였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미호.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 말에 놀라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는 걸요? 그래. 하루카가 한국인이라는 걸, 그리고 내 편견 때문에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하지만 내 자존심과 가족의 압력 때문에 인정하지 못했어. 아버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미안해, 하루카. 너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어.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했던 것, 미호를 키운 것.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한국 요리를 함께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만드셨죠. 식사 중에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말씀하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진지하게 들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숨기지 않을게요. 제 정체성, 제 고향, 제 가족.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도 변할게. 앞으로는 하루카의 고향을 인정하고 존중할게. 그리고 서울에도 한번 가보고 싶어.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족이 드디어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저 결심한 게 있어요. 두 분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에 가서 일본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어머니처럼 양국의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어머니의 눈에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죠. 내 결정을 존중할게, 미호. 네가 원하는 길을,
네가 선택한 정체성을 가지고 걸어가면 돼. 그날 밤 창가에 서서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서울에도 제 할머니와 새롭게 만난 친구들이 있겠죠. 더 이상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나라의 피를 가졌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이제 저는 두 개의 고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일본의 정돈된 아름다움과 한국의 열정적인 에너지를 모두 물려받은 것이죠.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놀랍도록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최첨단 기술, 세련된 도시 설계, 편리한 대중교통.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인간미가 살아있는 나라였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저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